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는 시장을 떠나라 셀인 메이라는 뉴욕 증시의 경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 이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다우지수가 8거래일 연속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훈풍을 받은 걸까요? 우리 시장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환율도 좀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표될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충격을 받으면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이번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시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전망치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처럼 만에 국내 증시가 2,7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주도주가 부족하다,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2,800선 아래에서 박스권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중소형 개별주들 좋은 실적을 토대로 해서 상승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 속에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이러한 전망 속에 우리는 어떠한 키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도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거시적, 미시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해드리면요.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 잘 나왔던 게임주들의 흐름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다시 한번 불을 지폈죠. 로봇주의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번 주 굵직굵직한 경제지표 많이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 그리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는지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원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4월 CPI 가장 중요하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됩니다. CPI뿐만 아니라 PPI 또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표가 둔화할 경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실업률 상승 등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또한 반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매월 발표하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와 소비 의향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 가늠자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클수록 향후 소비가 늘어날 것을 의미하고요. 100을 밑돌수록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67.4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연은 총재들이 일단은 조금은 더 매파적인 관점의 입장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금요일에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큰 그림에서의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바로 대중 관계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추가적인 보복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경고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국이 총대를 메고 강력한 경고장을 먼저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산 전기차 지금까지는 25%의 관세를 매겼지만 향후 100%로 4배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구를 보다 강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 조치에 중국도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동일하게 경고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단 이번 주에 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안을 보여주기로 한 만큼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전해진 바 있었던 소식이었죠. 애플이 챗 GPT를 장착한 아이폰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말 사이 다시 한번 더 확실시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서 AI 도구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최근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애플의 AI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왔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애플이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인 새로운 시리 버전의 챗 GPT와 같은 AI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 18에서 챗 GP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만 애플이 오픈 AI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을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애플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한편 오픈 AI는 오늘 이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기 주요 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챗 GPT는 또 AI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샘 알트먼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도 X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왔다. 오늘 발표를 기대해달라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챗 GPT의 발표 소식으로 애플 또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미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당국자들의 매파 발언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오른 후 하락 반락했지만 다우지수의 경우 8거래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 2% 이상 주가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상승 출발했지만 차츰 혼조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날 나온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그리고 오후 들어 두 연은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을 통해 증시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알파벳이 0.8% 하락하고 테슬라가 2% 이상 하락하였으나 제약회사인 노바백스가 산오피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중 1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별 종목장이 펼쳐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 속에 금리 경로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대표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유럽 경제 회복세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고 영국의 경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올 여름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개선이 예상되고 있을 점인데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4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시장인 수요일, 목요일에 연속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이 두 물가 지표에 따라 뉴욕 증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강세장 흐름을 이어나가거나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물가 지표가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보합권 시작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16거래일 만에 2,700선 탈환에 성공하였지만 이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미국 기술주 중심의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 흐름 속에 코스피가 2,700선에는 안착했는데요. 반도체 등의 주도주가 부진한 반면에 화장품 등의 개별 종목이 순환매 흐름을 보이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주 연속 순매수를 보이는데요. 최근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들에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등의 섹터들이 모습을 나타내면서 매매 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 10개자가 거래한 종목 수가 소수 우량주에서 다수 종목으로 확장되었고 거래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가치 투자자 외국인에서 단타 위주의 흐름으로 변경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외국인이 시가총액이 크고 변동성이 작은 우량주 위주로 투자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불리는 단타 매매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간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도 여러 고객분들을 응대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증시가 오를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어떠한 종목을 투자할지 고를지 여부인데요. 같은 밸류업 내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경우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금융지주의 경우 신고가까지 갈아치우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반도체와 밸류업의 수혜주가 지수를 이끌었지만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이나 금리 인하 같은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향후 지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같은 중소형주들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다운 사이클을 끝내고 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도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 구간에서 발생하는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 국내 증시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포착하셔야 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까요? 먼저 살펴볼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제도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이 오는 22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가 게임 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 등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웃고 우는 게임 업계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게임주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난주에 일단은 게임주들 실적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눈높이가 좀 낮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실적들 발표하면서 게임주들이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그럼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을 해줬으면 그 다음으로 게임주들이
뭔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모멘텀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4월 22일 날 방송에서도 제가 게임주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바가 네, 한번 말씀해 있었는데 주셨죠. 이때도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부분들의 의존도이 높은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NC소프트도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영업이익이 68%가 이제 후퇴를 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과금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의 확률형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게임성 자체가 조금만 후퇴하거나 신작 그러니까 비슷한 라이크류가 나오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또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타격이 없습니다. 있죠. 물론 이제 이 게임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률 표시 의무제를 이제 확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3월 2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확률 표시 의무제가 도대체 뭡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템을 결제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이템의 희귀도에 따라서 게임 내에서의 재화 가치가 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NC소프트 리니지의 집행검 같은 아이템은 뭐 실제로 뭐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죽하면 이 가격이 너무 현실 가격에서 비싸게 팔다 보니까 뭐 그렇죠. 집한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거래가 나오는데 되는 가격이. 그것처럼 이제 게임 아이템별로 이제 희소 가치가 너무 다른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의 게임사들은 사실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등에 당첨되면은 뭐 어떤 걸 드립니다인데 1등 확률을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거는 2021년도에 3N의 확률 조작. 그러니까 0% 확률을 1등 아이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뽑히지 않는 건데 이렇게 상품을 내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1등이 당첨됐다는 얘기조차도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로서 그냥 진행을 한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임위에서 뒤늦게나마 이제 적발을 하게 된 사례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 의무 표시제에 대한 도입을 한 이후에 이제 명확하게 게임사들을 추적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기준이 뭐였냐면 3개년 평균 연평균 매출이 약 1억을 넘으는 게임사들 그리고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N, 그러니까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당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게 매출이나 실적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실적을 많이 줬습니다. 뭐 사실 아시다시피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플 스토리의 이제 뭐 큐브 아이템 사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좀 많이 커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과징금도 116억이나 지금 맞다 보니까 이제 이 유료 아이템 대신에 이제 게임 내 재화로 돌리는 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 자체를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게임사별로 이제 차별점을 두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력풀 싸움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논란이 나왔던 게 이제 다크앤다커 개발사로 알려지는 아이언메이스. 그러니까 이 아이언메이스에 있는 개발진도 사실은 넥슨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던전 크롤러 장르를 준비를 하다가 이 이제 개발진들이 단체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로프톤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소송전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이런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 유출 한번 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큰데 그쵸. 여기에 이 마진율을 어떻게든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미 뭐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이 확률 조작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으면은 유저들의 이탈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과징금 처분이 높아진다는 걸 알다 보니까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3월에 글로벌 서버 출시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이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에도 확률 조작 논란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무려 확률을 3배나 조작을 했다라는 논란이 뜨자마자 이제 본사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거 저희가 실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겠다라고 바로 공지를 내렸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만약 적발이 안 됐다면은 과거처럼 또 확률은 아이템 그렇죠.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과금 자체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게임성 자체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금을 하더라도 좀 뭔가 가성비가 좀 있는 게임을 과금을 하고 싶다 이런 이유들이 많다 보니까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던 게임 중에 로스트 아크, 그러니까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 아크가 좀 네네.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주소는 어떠냐? 여전히 리니지 라이크류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걸 탈피하고 이제는 월 정액제라든가 혹은 IP를 활용한 새로운 신규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고 있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지금 엄청 오래된 게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게임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장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게요. 것도 네.
계속 서버를 내고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IP를 갖는 게 좀 어렵다면은 해외 PC, 콘솔 쪽 시장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IPO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받았던 시프트업이라는 이 스타트업도 네네. 우리나라 국산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브레이드를 출시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어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시프트업이 우리나라 유통사를 찾은 게 아니라 소니에 직접 플레이스테이션 5에 지금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콘솔 시장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게임주들 옥석 가리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거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확률 표시 의무제 이런 거에 리스크를 덜 받을 좀 도덕적으로 잘 갖춰지고 준비가 된 회사, 그리고 IP 자체적인 게임 경쟁력이 있고 콘솔 시장 쪽으로도 뭔가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바로 종목 선택해 볼 텐데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부진했던 게임주들이 반등의 신호를 걸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KRX 게임 탑10 지수는 금요일 4.7% 상승했고요. 지난달 25일 단기 저점을 딛고 1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지수 상승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견조한 오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속속들이 높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게임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 손실 61억 원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11%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NC소프트 역시나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10%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무려 84%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달 NC소프트는 16만 3,600원을 찍으면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최저치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 바닥을 딛고 슬금슬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넷마블과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조금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다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 게임 대장주죠. 전거래일만 본다면 1.7% 하락했습니다만 지난 25일부터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14%가량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웃돌았기 때문인데 과연 이러한 게임주들 드디어 반등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된 것인지 관련 이야기 전문가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의 흐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봐야 될 텐데 김덕호 대표님 첫 번째로 어떤 종목 고를까요? 제가 좀 자주 소개드렸던 네오위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지난번에도 가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 실적이 1,085%나 성장을 했죠. 네,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게임주들 거의 대부분이 한 자릿수대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인 거에 반했을 때는 오히려 탄력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네. 원인도 제가 그동안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이 피해 거짓이 좀 상당 부분 효자 노릇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 성장을 했고요. 이 중에 콘솔 게임 매출 부분들이 좀 탄력이 많이 컸습니다. 44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59% 성장을 했는데 네. 이 안에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뭐 피해 거짓도 있고 그리고 뭐 지난해 11월에 출시했던 산나비도 있고 그러니까 스팀이나 플레이스테이션 쪽을 공략을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피해 거짓도 이제 글로벌 누적 이용자를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미 이제 손익분기점은 과감하게 돌파했다라는 특징이 네네.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DLC까지 착수를 한다. 이 부분들은 제가 좀 과거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8월에 당장 이제 신작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8일부터 이제 신작 프로사커 레전드 11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파의 그 IP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게임 시장을 좀 접근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콘솔 시장 쪽만 너무 부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높이기 가장 좋은 게 이런 가차형 RPG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캐릭터 뽑는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결국에는 확률 표시 의무에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RPG, 그러니까 라이크류 RPG에 비했을 때는 사실 확률 자체가 훨씬 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네오위즈가 조금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을 공고히 하면서도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전히 지금 게임사들 중에서는 실적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위즈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해주고 계세요. 실적도 지난주에 일단 잘 나왔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요? 3M 중에서 제가 넷마블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은 이번 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선을 지난 분기에 달성한 이후로 2개 연속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넷마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작 부재라는 게 이제 발목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번 영업이익 부분을 어디서 마진을 많이 잡았나라고 봤더니만 미국 지역에 있는 소셜 카지노 이쪽에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매출이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잭팟 월드라든가 라차슬롯 그리고 캐시 프렌즈 등이 이제 사실은 매출 비중에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셜 카지노 게임 부분의 증가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은 무려 140억 정도 하루 매출을 달성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는 팬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 부분을 좀 집중을 한다면은 뭐 DNC 미디어라든가 이쪽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나 혼자 레벨업의 IP를 통해 유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넷마블이 그동안 신작 부재에 대한 그 이제 장기간 동안의 부재 기간 동안에서 공백기를 좀 어느 정도 잠깐 채워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네.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넷마블이 지금처럼 이제 좋은 게임 신작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출시한 나 혼자 레벨업도 사실은 이 하이브와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이브 IM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넷마블이 최근에 주가가 좀 요동쳤던 원인도 이 하이브에 대한 지분 부각 네, 때문에 그렇죠. 좀 문제가 됐었죠. 다만 이번에 차입금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제 110만 주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좀 탄력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거냐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셜 네. 카지노 쪽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했던 차입금이 아직 한 1조 1,000억 그리고 기업업이 4,600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 2,200억 정도는 이 차입금 상환에 조금 더 집중되면서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뭐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이브 관련된 이슈도 함께 엮였었죠. 요거가 관련해서도 살펴볼 포인트가 있다.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 현금 확보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 게임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뭐 게임사들이 신기일전하고 뭐 신작 발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도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계속 크래프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가져오셨어요?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넷마블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게임주의 상승 트리거를 만든 요인이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네네. 있다는 점. 다만 단기적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매출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순위가 약간 꺾이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작이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의 주가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지난 상반기 동안 꾸준하게 올랐던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네요. 같고 전반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좀 지난 IP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혹은 인도라든지 지역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진출하게 되면서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를 나왔는데 예상치가 2,300억 원대임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이번 1분기 실적 다른 게임주들도 역시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여전히 부진한 기업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보게 되었을 때 네. 그때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여전히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은 크래프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 기존의 게임뿐만 아니라 결국 콘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콘솔 쪽에서 진행 잘하고 있는 기업이
네오이즈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현재 정부가 콘솔 쪽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콘솔 쪽으로 방향성을 나아가려는 방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게임주와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성과 관련된 이 모멘텀을 잘 유지하고 있고 자체적인 게임 경쟁력으로 콘솔 쪽으로도 매출이나 앞으로의 시장 개척 가능성 높은 그런 종목들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DX 부분 산하의 로봇 사업팀을 해체하고 개발 인력을 최고 기술 책임자 부분에 배치하는 내용의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삼성과 현대, LG까지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로봇주들의 훈풍이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봇 관련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였는데 김시은 팀장님, 저는 뭐 처음에 이 뉴스 보고 헤드라인만 보고 나서는 왜 삼성 지난주에 자율주행 그만하고 로봇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왜 로봇 전담팀을 해체했지?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가요? 있는데 네. 결국 좀 내용을 뽑아보게 되면은 로봇 사업팀이 좀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좀 해체가 된다. 다만 조직 개편팀이 좀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CTO 산하에 조금 더 재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핏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생각보다 더디게 되면서 전담팀을 해체를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력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조금 더 주력을 해보겠다. 보핏이라는 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니어들 이제 보행 을 좀 돕는 그쵸.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처럼 되어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의 GTC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의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혹은 테슬라라든지 앞으로 산업용 로봇 쪽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용 로봇이 조금 더 수요를 많이 성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 내용들이 확인된 내용들은 아니고 일각에서 떠도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볼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에 로봇 쪽에 네네. 집중을 한다라는 내용을 나왔을 때는 좀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물론 로봇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거 알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도 알고 특히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는 것도 다 압니다. 네. 하지만 저번 주에 시장 흐름들을 아시다시피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음봉 전환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의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금요일에 뉴스 나온 것에 이어서 주말에도 또다시 단독 뉴스, 특히 삼성 쪽에서의 단독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 있나? 특히 로봇 쪽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물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현재 주도주가 없는 과정 속에서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수급이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전거래 주가의 눌림 현상이 이어서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러면은 삼성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 옮기고 하는 그런 단순 로봇의 사업을 좀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결국엔 AI랑 로봇을 믹스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결국 AI와 로봇을 합친 결합 상태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그동안 우리가 코딩을 한 대로 정해진 동작만 진행을 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발달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이미 지금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을 잘 해주고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좀 생산량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규어가 좀 나왔을 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달이 됐다고 할 정도로 사람의 인지를 좀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현재 로봇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라도 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동안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대기업들의 투자라든지 혹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변동되어서 움직였던 만큼 현재 삼성 쪽에서 이슈가 다시 한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만큼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천천히 마련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삼성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왔어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고은배 랭커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거래일 로봇주들 일제히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LG와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역시나 로봇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는 삼성전자가 로봇주들을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을 대표하는 관련 기업들 5가지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전거래 3%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관련 모멘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 2자릿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사실 시초가랑 비교했을 때는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왔던 하루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에브리본 역시나 1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60일선은 돌파하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답답한 흐름을 올해 들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가 전거래일은 삼성발 호재로 인해서 2%가량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 좀 다시금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속적으로 눌림목 구간이 형성됐던 만큼 주가가 반등했을 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지난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로봇주들 흐름을 봤는데 그러면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김신 팀장님이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굉장히 뻔할 수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 뻔한 종목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에 이렇게 가다가 삼성 로보틱스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고 아니면은 계속 삼성이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다른 또 IT 스타트업도 투자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좀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삼성의 행보는 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 근거로는 현재 14%의 이대주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9년까지 2번의 콜옵션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삼성이 좀 그런 계약서에서 그런 계약을 명시해 놓은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지분율이 최대 59%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현재 지금 삼성이 투자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한데 결국 이슈가 있어서 로봇 쪽이 움직이기 위해서 삼성이 움직여야 돼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다양한 로봇 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었던 게 특히 삼성 쪽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행사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했지만 앞으로 더 크게 투자를 할 것이야라고 기대를 하는 바도 있고 초격차 행보도 좀 진행할 것으로 암시를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 쪽에서 어떠한 이슈가 붙게 된다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주가와 함께 연동성이 나타나서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기업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뭐 감속기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일부 기업들만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현재 조금 더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조금 더 주가 가져가기 위해선 대기업과 함께 연동성이 있는 기업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특히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가 현재 로봇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에는 뭐 뻔한 종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꽤나 높아요. 삼성의 힘이 이 정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어느 쪽에서 볼까요? 그다음에 SPG도 보시면 좋을 SPG? 것 같은데 감속기 쪽? 네, 마찬가지로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약 30%에서 4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함께 매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역시 SPG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SPG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좀 1분기도 매출 1,000억 원대, 영업이익도 36억 원대, 당기순이익도 36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좀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좀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실적과 함께 성장성이 담보가 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현재 로봇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감속기 같은 경우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가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에서 3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앞으로 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G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주가가 또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또 매수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은근슬쩍 천천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로봇 쪽에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적인 플레이가 빠지지 않는 좀 이제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SPG라는 기업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김신 팀장님 어쨌든 로봇주 중에 실적 찍히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로봇 관련해서 어떤 종목 공략하실 거예요? 다들 이제 금속 노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웨어러블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엔젤 로보틱스고요. 엔젤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원인들은 사실 이제 1개월 보호 예수 물량들 2,800만 주가 좀 출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 4월 26일 날 이제 좀 많이 좀 급락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3개월 물량이 한 6,400만 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다면 좀 단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그 중에서도 이제 엔젤 메디와 이제 엔젤 슈트 이 두 가지 제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김신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속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동기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센서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AI가 직접적으로 어떤 발판을 밟는데 지금 바닥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발을 딛냐 아니냐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AI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AI에 대해서의 대응값들을 지금 인공지능망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다고 치면은 엔젤 로보틱스 갖고 있는 이 엔젤 슈트는 오히려 지금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센서 부분에서의 좀 활용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가서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LIG 넥스원과 또 엑소스트 관련된 제작 관련 기술들을 좀 협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의 물량들은 좀 거래 자체에 대한 소외 그리고 고예수 물량에 대한 이제 낙폭 과대라고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은 오히려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은 이 1년 뒤를 좀 보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까지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스타트할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시장 공략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2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8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하락하는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장 초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지난 시간 5월 소비 심리자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는데 우선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5%로 전월 3.2%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결국에는 좀 혼조세를 마감을 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좀 혼조세 출발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단 2,750선을 저항으로 해서 좀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은 있었습니다만 우려감들이 조금 완화되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기보다는 2,700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오늘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도 좀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4월 미국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CPI 지표가 3.4%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전월 대비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면 시장은 2,750을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전까지는 관망세가 좀 짙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실적이 좋았던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OEM과 ODM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권을 좀 갖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주 금요일에 관심대로 선정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눌림목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PI 첨단 소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글렌우드 베어링과 계약금 문쟁에 대해서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고 특히 PI 필름에 대한 스마트폰 수요 회복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지난주 상승을 했다가 지금 기술적 조정 자리를 놓여주고 있는데 눌림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매도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 시 공략해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를 구성하시면서 대응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인 만큼 지수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연휴가 또 있는 만큼 지수는 그만큼 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좀 중소형 단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1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CPI가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지난주에 2,700선에 안착했던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할지 아니면 멈출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개장전 탑3 공개해 주실까요?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이제 또 이번 주도 체크해야 될 게 좀 많은 한 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CPI 저희 쉰 다음에 휴일이 수요일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또 국내 시장에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변화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금요일 날은 조국 실물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같은 실물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변화 또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건 모르겠는데 안 좋은 건 또 그대로 반영하는 또 나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섹터의 쏠림이 좀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들은 최근 들어서 실적 잘 발표한 거 좋고 그리고 또 올해도 확장세가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화장품 쪽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실적을 잘 발표했던 게임 섹터도 하나의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 시장의 특징은 한 섹터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섹터는 조금 더 위축을 만드는 게 그런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던 섹터 팔고 새로운 섹터로 간다라는 쪽에서 대표적인 반도체주가 약세로 나오는 현상들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 쪽에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한 모습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이나 트레이딩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잡는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가져가셔야 조금 더 나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그래도 챙겨봐야 될 섹터 쪽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임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전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게임 쪽에 대한 섹터 흐름들도 어느 정도 고개를 계속 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신규 게임이 계속 보강이 된다. 그러면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과 또 일정과 또 어느 정도 성장세가 기대되는 항공, 우주항공 쪽들 이쪽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와 그리고 또 종목 쪽의 흐름들에 초점을 맞추시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는 역시나 거시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섹터의 순환매 언급해 주셨습니다. 게임주와 우주항공주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포인트 들고 오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쪽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이 역대 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4개월간 가정용 미용기기가 전년 동기간에 대비 145% 증가를 했다 합니다. 물론 이제 미용기기를 살펴보실 때는 통계 자료를 그 관세청 통계 자료를 보실 게 아니라 강남구나 그런 쪽에 그 미용기기 쪽에 그 통계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데 이외에 지금 좀 안 좋은 종목들도 그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 템포 좀 쉬었다 가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발표나지 않은 기업을 무리하게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게임주가 1분기 때 그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선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부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그 정책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세액공제나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임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1분기 때 일단 지금 선방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때는 지금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만회가 되고 증가가 되는지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도 지금은 개별적인 흐름에 따라 접근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포인트를 볼 때는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산업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사이클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력설비든 전선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는 아직까지 지금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전선과 전력설비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결국에 미국의 CPI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오늘, 내일 정도에는 시장의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두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수준 출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5월 13일 한 주의 출발인 월요일 장도 이제 몇 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700선 안착에 성공했던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1%가량 상승하면서 2,730선에서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의 흐름이 조금 더 부진하죠. 오늘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오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것과 별개로 양호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전거래일에는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가량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SMC가 4월 AI의 수출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 미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 100%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에서 오늘도 0.2%가량의 상승 출발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전거래일에는 6위부터 10위권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완성차 업계 두 종목이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 저 PBR 관련 기업들 전거래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인데 오늘도 역시나 1% 이상의 강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관세가 부품까지 확대될 경우에 국내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에서 다음 달에 진행되는 인터배터리의 에코프로가 지난해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올해는 참석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부진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케를 앞두고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5%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 10만 원 선 깨질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면서 17만 원 선 다시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확실한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30만 원 선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거래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오늘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 리노공학과 HPSP가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HPSP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강한 출발 예상되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8%가량의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전거래 부진했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그럼 국내 증시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5월에 또 다른 주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최근에 하루씩 휴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도 역시 4거래일만 진행되는 주가 스타트가 됐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시장과 목요일,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4월 CPI가 딱 이제 우리가 쉬는 수요일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 시장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온도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는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미국이 3월에 CPI가 거의 유사하게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가 시장이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지 여부는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바지에 치닫은 실적 발표들,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개별적인 시장에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 내외로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자 국내 증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한 가운데 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6%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가 52%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 뉴스가 과연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작은 괜찮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 2,728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상승한 865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거래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0.25%, 38%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2% 이상 상승했던 만큼 오늘은 0.2%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0.7%가량 하락하고요. 삼성 SDI 역시나 1%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 관세 100% 소식에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부진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1%, 셀트리온은 0.6%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같은 업종별 내에서도 흐름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상승 출발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지금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우선 삼성생명이 3%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역시나 1%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증시를 필두로 해서 중화권 증시 괜찮습니다. ELS에 대한 기대감 KB금융 같은 경우에 1.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역시나 혼조 양상으로 출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부진한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0.9%, 에코프로도 1%가량의 하락 출발을 알렸고요. HLB 같은 경우 0.6% 상승했지만 알테오젠이 오늘 2%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도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엔캠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6%에 가까운 불꽃을 좀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역시나 로봇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4%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렸기 때문일까요?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HPSP 등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천당제약 역시나 2% 이상의 상승, 게임주들 호실적과 함께 오늘도 날아오릅니다. 펄어비스가 2.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에 강한 하락을 했었던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오늘 한 걸음 쉬어가지만 종목별로는 접근이 조금 다르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관련 업종들 가운데서는 보험 업종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보험 업종 1.7%가량 상승하고 금융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로 오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도 흐름 좋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수주 소식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종 역시나 1.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그룹 지주사들과 같은 저 PBR 관련 기업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자 업종도 0.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들과 알아보시죠. 자, 시장이 일단 보합권 출발을 했고 코스피는 0.2%대,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체크해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48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23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지난주에 1,368원대 정도의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다시 2.8원 정도 올라가면서 1,370원대에 출발했고요. 현재는 1,371원대까지 약간 올라와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은별 앵커가 확인을 해줬지만 5월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봐야 될 텐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디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앞서 살짝 밀리는 듯하다가 다시 상승폭을 조금 늘려갑니다. 네. 그 배경에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000개 이상 매수가 확대되면서 시장을 다시 견인하고 있다는 점들 눈길이 가고 있는데 아직 현물 매수는 그만큼 못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 중심으로는 조금 더 탄력을 좀 이어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2,740선 안착 여부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수급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외국인들 매도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맞춰서 같이 반발이 좀 더 들어오는지 체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섹터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오늘도 여전히 전선 관련된 쪽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 강한 가운데 조선주 오히려 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강한 모습들이고 네. 은행주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좀 상승 하락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또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반 소장님과도 함께 살펴볼까요? 어떤 업종이나 또 시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오르는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나 뭐 핵융합
관련된 그리고 전선 관련된 그 이슈들이 좀 계속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조선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선과 관련된 거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밑바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을 계속 좀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흐름 자체는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아마도 이제 중간에 그 석가탄신일이 껴있다 보니까 다소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일 오후장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이 좀 더 유리한 그 측면이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역시나 가는 섹터들 위주로만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좀 더 살펴본다 한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운수 장비와 금융업, 보험업 이쪽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해운과 조선 쪽에 대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피 쪽의 경우에는 기관의 죄송합니다. 코스피 쪽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지금 오고 있는 게 그 제조업 쪽이나 전기 전자 쪽에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운수 장비와 운수 창고 쪽에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는 운수 그 장비 쪽이나 창고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금속과 건설, 비금속 쪽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특징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제조나 IT, 소프트웨어, 제약, 하드웨어 쪽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쪽이 좀 약간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는 운수 장구나 그쪽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쪽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은 그 좀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어쨌든 실적 발표 잘 나오고 기대감들이 높았던 업종들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 탄력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 PBR, 기업 밸류 플랫폼 관련된 수혜주들이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유난히 또 눈에 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업종과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고은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1분여가 흐른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들,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구리와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이 없으면 챗 GPT도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전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력 설비를 만들 때 구리가 필수 소재로 사용되죠. 구리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구리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검색 빈도도 높고요.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만큼이나 주가의 상승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로는 전선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력 설비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맥스가 오늘도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역시나 다양한 나라로서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볼 만하고요. 은행과 보험 검색도 높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보험 업종에 대한 검색 빈도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 시각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건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상승률 상위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콜마홀딩스와 본느 그리고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콜마홀딩스 역시나 화장품 관련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본느도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 21%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로드랩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대표적인 관련 기업입니다. 앞서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린 코스맥스 역시나 지금 강하게 매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7% 이상의 상승, 클리오도 7%가량의 상승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브리브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두 자릿대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IL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개별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만큼이나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화장품 관련 기업들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현재 시각 2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력 설비 전선 관련 기업들 지금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만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 욕구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지금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 17%가량의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광명전기 역시나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죠.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의 대표가 지금 횡령과 배임으로 무효 소송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두 자릿대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해운 관련 기업들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 기업들 최근에 운임비 상승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KBI 메탈 같은 구리 관련 기업들인데 구리 관련 기업들 이구산업, KBI 메탈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의 SN 역시나 거래량 쏠리고 있는데 4%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에브리봇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두 자릿대 강세와 함께 거래량 역시나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여전히 0.3%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탑4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약보합권 수준 계속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보셨는데 본느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습니다. 28%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상한가 진입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본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적 잘 발표하면은 그동안 많이 쉬었던 종목들도 가고 있습니다. 교촌 F&B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종목인데 오늘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 5%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TNL도 오늘 10%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 관련돼서 수출 데이터 잘 나온 삼양식품이 주가가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또다시 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4%대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질주는 이제 계속 북미 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쪽에서 계속 매대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변화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SFA가 실적을 잘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를 내놓다 보니까 주가도 일단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깜짝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을 약간 좀 축소하면서 다시 지지권 확대될 때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 그만큼 투자가 확대되면서 나오는 어떤 자동화 라인에 대해서 SFA가 가져가고 있는 실적의 포지션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아니요, 더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가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7%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450억대 나오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9%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화장품 쪽에서도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쪽이 가장 크게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을 끊었는데 김민수 대표님께 질문 간단하게 하나 좀 더 드리면 네. 오늘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JYP 엔터가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엔터주들 괜찮을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보다 조금씩 더 약간 하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고밸류가 좀 훼손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또다시 기존의 앨범과 그리고 또 공연을 통해서 수익성을 계속 확보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기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의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JYP 엔터 지금 10.25%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과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예, 그 6% 이상 상승하고 있는 이구산업인데요. 이구산업. 이 이구산업의 경우에는 결국 구리 가격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을 좀 띄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 현물 가격이 이제 $10,000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력이 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재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구리 현물 가격에 대해서는 이 기업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 시점을 봤을 때 6,2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나노 CMS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 거래일 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전력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노 CMS의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쪽에 실리카보네이트 SIC라고 있습니다. 이 SIC에 대해서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 기업을 지금 접근하기엔 좀 애매하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KEC라는 기업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큰 종목을 좀 보신다 하면은 하나 머터리얼즈를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원택입니다. 이 원택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때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하한가를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한 증권사에서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반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한가가 나온 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이 원택의 경우에는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까지 좀 아닌 것 같고요. 2분기 때 실적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택 오늘 20% 넘게 20%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는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비올도 4% 넘게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뭐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업종 안에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한마디의 키워드로 또 키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해야 할 텐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 어떤 키포인트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방금 앵커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주 이번 주 휴일 끝나고 네네. 나서 변화를 좀 보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쪽은 좀 정체를 갖는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이제 그래도 수익률 게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섹터 종목 장세가 계속 강할 것 같고요. 이를 같이 동참하면서 시장을 좀 이겨내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 조금 소강 상태 또 휴일이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키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반도체가 좀 약간 좀 그 속을 좀 썩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속 썩일 때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그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한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 점도 있고 심지어 금투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일부러 좀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속썩일 때 반도체주 잘 살펴보자, 오히려 담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들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공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오늘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하나 제시해드렸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제시한 종목인데 W게임즈였습니다. W게임즈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한번 탄력을 기대해보자.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45,850원에 공략을 해보고 목표 가격은 5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게임주들을 잘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종목마다의 명암이 있는 상황입니다. W게임즈 지금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자, W게임즈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네요. 3.8%, 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상승률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격 4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W게임즈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또 역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최근에 5거래일 평균 거래량 5만 주 이상, 그리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좋은 양질의 종목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어떤 종목으로 선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 갈수록 가시화될 수 있는 미국의 그 진펜트라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주가의 성장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진펜트라는 현재 유럽에서 출시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램시마의 그 바이오시밀러 약인데요. 미국의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굉장히 높은 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그동안의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익 상향에 대한 모멘텀에 부재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약품 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잘 잡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공략할까요? 현재 가격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19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2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권인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현재 가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 계속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셀트리온
장 마칠 때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이 하락을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데일리 TV 오후 2시에 방송되는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늘 장 선발 종목의 흐름을 마지막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이제 오늘 바로 또 시장의 분위기 한번 정리해보고 오후장까지 오늘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시장 공략해야 할지 오후장 투자 전략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장 출발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좀 변동폭이 큰 것 같아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많이 오르고 또 하락하는 종목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개장하고 나서 30분 정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장 열리고 시장의 종목별 변동성도 좀 차이가 크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코스피 중심의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있을 15일에 있을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에서만 순매수를 보이고요. 현선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매수 세력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단에서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화장품 섹터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상승폭은 많이 둔화된 분위기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한 지 지금 한 10분 정도 좀 지나서 또 보니까 저 PBR, 기업별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빠르게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보니까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 지주들 중심으로 그 강세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또 지주사, 특히 LS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면서 LS라든지 LG 같은 지주사 종목들, 기업별로 종목들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른 시장 내 다른 섹터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내에서도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럼 오후장에는 어떤 분위기로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의 흐름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수요일에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의 흐름 좀 중요한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좀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좀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쪽에서의 기업별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수를 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좀 견조할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는 사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살짝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이번 주 월화의 전략이 되겠고요. 지금 강하게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약세, 그리고 전기전선 변압기 쪽에서도 단기간 상승의 폭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섹터상으로는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 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단, 최근에 중소형 종목 쪽에서 실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아니고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성급하게 오늘하고 내일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성급하게 종목에 대한 매수 버튼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일에 오늘 이번 주에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전략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CPI 확인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저희가 또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CPI 발표 후에 뭐 그에 대한 예측을 지금 바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지금 그와 동시에 이제 대부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지금은 중소형 종목들, 남은 종목들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은 개별 종목 단위로 좀 살아 있을 거고요. 여튼 뭐 CPI 발표 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좀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주도 섹터가 지금 빠르게 다시 어떤 섹터가 세게 오지 못한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은 한동안 조금 좀 쉬어갈 것 같고 그동안 뭐 전기전선, 조선업종 이런 쪽에서의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좀 눌렸었던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도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요일 우리는 휴장이지만 목요일 시장에서의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은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좀 대기하는 모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간 지난주에 좋았었던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좀 빠르게 좀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네. 시장에서 또 조정을 받는 네.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런 때 그렇습니다. 네. 좀 담아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사실은 뭐 오늘 좀 하락폭이 큰 섹터가 뭐 엔터 섹터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서의 하락폭이 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의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서 어떤 섹터, 유망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딱 찝는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섹터는 실적에 좌지우지되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 성장성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방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5%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지를 하단에서 잘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CPI 발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도 우리 1분기에는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자세하게 오후장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경기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거시적인 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상상인증권의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순차적으로 지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14일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인 PPI가 발표가 됩니다.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가격에 반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 지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반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번 달에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악재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재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지수 격차에 대한 부분들 민감도는 연준에서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10년 정도만 제외하고는 1970년대부터 2020년대 팬데믹 직후까지 전반적으로 PPI, 생산자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표의 중요성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일에 PPI가 나오고 15일에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는 1, 2월 달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3월 달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다음 소비자 물가의 완만한 상승 오름폭 확대세가 좀 확인이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3월, 6월, 9월로 점차 이월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 물가의 선행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에너지 물가의 안정세가 조금 더 나타났기 때문에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자 물가의 흐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이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의 시선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생산자 물가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온다라면은 시장의 민감도가 생산자 물가에서 그 다음 이 길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로 이목이 다시 옮겨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흐름에 있어서 전월 대비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물가 오름폭 확대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포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에너지 물가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같은 날 오펙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유가와도 국내 증시가 연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외국인의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펙 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일단 저희는 그 기존의 유가 전망을 70불대 중반에서 8% 정도 올린 네. 82.5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IEA 보고서가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 EIA에서는 지난주에 24년 유가 WTI 전망치를 83달러 그리고 25년도를 80.9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24년과 25년에 대한 유가 전망치를 약 1달러 내외로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는 2월 달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펙 보고서에 있어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연초에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근거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자극하기보다는 안정되어 있는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물가의 안정세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 에너지 가격에서 좀 더 찾을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두 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중국 쪽 경기에 대한 바닥 다지기가 좀 더 있으면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상고 하저의 글로벌 경기 국면, 즉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 둔화세로 위축 국면으로 이어진다라면 수요 측면에서는 비교적 좋은 부분과 악재가 서로 상쇄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오펙 플러스에서는 하반기에 일간 50만 배럴을 좀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 증산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8월 달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저점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조금 더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3분기에 좀 접어들면서 커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고의 감소로 인한 가격의 상승에 대한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주려고 하는 미국 정부 당국의 입장들을 고려한다면 유가의 상방 압력은 상반기에 일단락이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역시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15일 발표되는 CPI겠죠. 정말 우리 시장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PPI가 둔화가 됐으니까 이번 달 CPI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시장에서의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께서? 네, MOM 기준으로는 0.4%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네. 여전히 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사그라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선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보통 분기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바로 4월달 지표가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월 대비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YOY 기저효과에 의해서 오름폭의 축소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시장에서는 MOM과 YOY의 진감률이 모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MOM은 지금 0.4까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CPI의 YOY 기준으로는 3.4%로 전월 대비 0.1%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들,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지만 3.6%로 전월의 3.8% 대비해서 0.2%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에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추가적으로 더 미루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2분기에는 중립적인 소비자 물가의 흐름을 확인할 것이고 3분기부터는 물가 오름폭의 축소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을 조금 무르익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CPI의 3분의 1을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거비는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네, 주거비 지수의 기준으로는 오르고 있지만 네. 주거비 지수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5%대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에 있어서도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그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원하는 임차 물건 또는 원하는 매매 대상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지표가 네. 공실률이 되겠습니다. 아, 네. 공실률은 지금 23년 3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6.6% 3개 분기 연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서서히 주택 시장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네. 점이고 다만 조금 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특히 주거비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향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실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되겠고요. 네. 그로 인해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거비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지표가 물가 데이터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약하게 되면 시장은 랠리를 보일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국내 증시에서 좀 보면 좋을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에 이어서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서서히 시선이 이동할 것입니다. 네.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이 어느 정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AI 관련된 부분들, HBM과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국내 경기의 사이클을 더 강하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엔 전력 기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좀 전에 PPI, CPI를 짚어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비만 테마와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들 또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중심의
화학 부분들 또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변곡점을 서서히 찾아갈 수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호를 기다려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 연장되는지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이어질 수 있는 중국과 아시아 쪽의 경제 상황들을 좀 면밀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중국의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이런 것도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가 둔화에 대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유가 같은 부분도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켓 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은 외국인 선물이 좀 들어오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 좀 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